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의 이 비대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서 이준석이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제지를 했는데는 성공했지만, 그러나 이준석 앞에 남아있는 이 난관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준석은 지금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자, 이 본인이 성상납 그리고 그에 따른 증거인멸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알선 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는 다음 달 말이면 이준석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늦어도 2주 안에 이준석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여야 합니다. 지금 막바지 경찰은 이준석을 부르기 위해서 법리 검토를 하고 있고, 그동안 조사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준석에 대한 질의서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준석의 사법 처리가 지금 초일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자, 이준석은 지금 가처분에 대해서는 산을 넘었지만 경찰 조사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준석에 대한 혐의는 이미 대부분 공개된 것들이 많고, 국민들이 관심이 매우 높은 사항들입니다. 이 가로세로 인구소의 동영상을 통해서 또는 이 변호사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한 그 경찰의 조사 과정에 입회하고 난 뒤에 그 내용을 언론 통해서 다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준석이 성접대 받은 거와 그와 관련해서 또한 이 증거 인멸하기 위해서 자신의 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을 보내서 장 이사라는 사람에게 회유하고 또 증거 인멸하기로 했다 하는 것 다 알려진 사실들입니다. 녹취도 들어있고 지금도 들어가면 영상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장 이사의 녹음 내용과 그리고 김철근의 녹음 내용, 그리고 이준석의 녹음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준석이 장 이사라는 사람 만나서 회유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을 보내겠다, 자, 기다려달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자, 이 경찰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준석을 봐주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준석이가 소환 날짜를 지금 남겨놓고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이준석이 이겼다 앙양하고 있지만,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에 대해서 돌아올 길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추가로 징계하겠다는 것은 이준석을 제명하겠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준석은 끈떨어진 연이 되어버려서 소속이 없다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준석의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게 보입니다. 자, 이준석의 수사는 혐의 입증과 별개로 공소시효가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인데, 최대한 기간을 넉넉히 잡더라도 다음 달 말이면 공소시효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경찰도 조만간에 이 이준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이번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에 대한 마지막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경찰은 이준석의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논란의 인물이고 또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하게 하고 있다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태도가 지금 경찰이 이준석에 대해서 너무나 사건을 봐주고 있다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6번 할 동안에 이준석에 대한 압수수색도 한 번 없었고 소환 조사도 더더욱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미 이준석에 대한 증거는 온라인상에, 유튜브상에 차고 넘치고 있는데도 이 이준석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됐다. 그래서 서울경찰청 김광호 청장이 해당 수사팀을 질책했다는 말도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에 대해서 왜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소환도 하지 않느냐, 유튜브만 보더라도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이준석에게 선물을 보내고 또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경찰은 지난 6월 30일 첫 참고인 조사를 시작해서 모두 6차례에 걸쳐서 김성진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자, 김성진 대표는 현재 다른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어서 조사는 구치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경찰은 지금 김성진 대표의 참고인 조사를 토대로 이준석의 혐의와 관련해서 법리 검토 그리고 공소시효에 대한 최종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지금 이준석에 대한 소환 관련해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에 대한 소환은 초일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의 성접대 의혹은 2013년이라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하더라도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지났다 하는 것이 나오지만, 그러나 이준석이 2015년까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이면 자 7년을 더하면은 지금 2020년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되기 때문에 이 공소시효가 바로 다음 달 9월 말까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포괄일제, 그러니까 수법이 비슷한 경우에는 날짜가 달라도 각각 다른 사건을 하나의 범죄로 봐서, 그래서 2015년에 이루어졌던 마지막 선물, 자, 이거를 뇌물 또는 알선수재로 보고 지금 처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법률 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지난 2014년 11월 서울 송파구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준석 대표와 200만 원 상당의 식사를 했고, 접대 목적은 최태원 SK 회장의 사면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을 하던 최 회장이 사면돼야 자신의 사업을 크게 벌릴 수 있다는 판단이란 것입니다. 자, 당시 이 전 대표는 이준석은 사면이 어렵다 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접대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이듬해 1월 달에 이 결혼식에 이준석을 다시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이준석이 최 회장 사면을 적극 추진해 보겠다는 말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흘 뒤에 김무성 전 대표의 이른바 수첩 파동이 터지면서 이준석의 입지가 줄어들어서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은 2015년 9월에 추석까지 선물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준석에게 알선 수재 혐의를 포괄일죄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 공소시효는 내달 말까지, 9월 말까지로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포괄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경찰은 수사력을 최종 입증하고 있고 주력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 대가성, 선물에 명확한 대가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입증하기 위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을 받고 또 당사자들로부터 관련 사실을 받았는데, 아마 이준석은 이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은 다 부인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 수집이 무엇보다도 절실한데, 그런데 경찰은 이 증거 수집에서 시간을 놓쳤다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준석을 처음부터 봐줬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의 이 성접대 의혹은 이준석이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이던 지난 2013년 7월달과 8월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 알선을 명목으로 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접대와 900만 원어치의 화장품 세트, 그리고 25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자, 이미 이준석에게 로비를 했고, 그리고 이준석의 도움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제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대전에 있는 부스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사진도 공개가 됐고, 그래서 이게 성공한 로비가 아니냐, 이렇게 경찰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준석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 성접대와 그에 따른 증거인멸이다. 증거인멸은 이미 이 장의사와 그리고 김철근 정무실장이 만난 구체적인 상황까지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뭐 7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각서까지 써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경찰이 입증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이 사건을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경찰이 작정하고 이준석을 봐준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경찰의 역풍이 세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경찰도 그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이준석에 대해서 나와 있는 대로 정언이 있는 대로 그렇게 기소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준석의 사법 처리,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보다 이준석의 사법 리스크가 더 큰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정당의 대표나 또는 대표될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사법 리스크 때문에 한국 역사상에 이렇게 정당 두 개가 모두 연루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이준석 지금 가처분에서는 이겼다고 덕이앙양하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금 대구에서는 또 떡볶이 뭐 페스티벌 거기 가서 지금 지지자들과 모여서 떡볶이를 먹는 장면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준석은 곧 경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게 될 것 같고 이후에 이준석의 운명은 바로 철창형이 아닐까 그렇게 점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사법적으로 자기 정당을 끌고 가서 가처분해서 이겼지는 모르지만 이미 정치적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았고 그리고 사법적으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사법 처리가 불가피해진 이준석. 결국은 분탕질의 끝은 어디일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